왼발팁입니다. 오늘은 캠핑카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캠핑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 그리고 캠핑카를 이제 막 구매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한두 번 캠핑카를 샀지만 나는 귀찮아서 알아보지도 않고 구매하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저는 캠핑을 한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10년 차라고 했지만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텐트로 시작해서 차박, 그 다음에 지금은 캠핑카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렉스 캠핑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알아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없이 샀다가 실패하면 몇백 아닌 몇천이 날라간다. 이건 진짜입니다. 아마 캠핑 용품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캠핑 용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무의미하게 온라인에서 샀다가 막상 써보니까 너무 불편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한 효과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반가격에 팔기도 하고 혹은 그것도 못 팔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핑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경우 캠핑 용품은 고작 몇십만 원이지만 캠핑카는 최소 한 3천에서 비싼 건 1억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3천만 원짜리 샀다가 난 이게 아니야, 안 맞아 라고 해서 바꾸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취등록세가 한 2, 300이 날라가죠. 그리고 내가 구매해 놓고 아무것도 타지 않고 몇 달이 흐르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때 또 몇백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최소 몇백이라고 했고요. 뭐 큰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가까이 주고 샀으면 감가상각이 순식간에 됩니다. 그리고 뭐 업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모터홈을 샀는데 맞지 않아서 팔려고 할 때 1, 2천이 그냥 날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세금 부분도 있어서 신차로 구매하시게 되면 개소세나 뭐 교육세, 부가가치세 다 합하면 세금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최대한 제 경험에 의해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5개로 준비했고요. 지금 캠핑카를 전혀 보지 못한 분들은 캠핑카의 종류가 뭐가 있지? 라고 해서 모터홈, 카라반, 세미 캠핑카, 요즘에 유행하는 차박 형태의 세미 캠핑카까지 포함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모터홈이나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 주차장도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요즘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미 캠핑카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미 캠핑카에 포커싱을 해봤고요. 차종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차종별로 특징이 뭐가 있는지. 세 번째는 스타렉스 캠핑카를 또 포커싱 해봤습니다. 르노마스터 경우에는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한데 정고가 높아서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6m, 2.7m 이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타렉스 캠핑카에 포커싱해서 스타렉스 캠핑카의 주요 업체별 레이아웃입니다. 뭐 판매량으로 업체를 고른 건 아니고요. 레이아웃이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별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캠핑카 설비를 업체별로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설비만 딱 골라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치별 특징이 무엇인지. 다섯 번째, 내가 만약 세미 캠핑카, 여기서 괄호치고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하 주차장을 드나들어야 됩니다. 마트도 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스타렉스 세미 캠핑카를 산다면 어떤 레이아웃을 살까? 어떤 장치를 설치할까? 순으로 총 5개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핑카의 종류입니다. 캠핑카의 종류는 크게 3개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캠핑카라고 부르는 그거는 바로 모터홈입니다. 요런 트럭 위에 카고를 올려가지고 운행하는 요런 모터홈이 우리가 흔히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캠핑카라고 부릅니다. 가격대가 3천에서 5천이라고 했지만 이건 최소 비용이고요.
1억 가까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반은 요런 내 승용차가 있으면 뒤에 이제 침상과 뭐 화장실, 그 다음에 개수대, 뭐 이런 것들을 집을 뒤에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1,000만 원짜리도 받고요. 비싼 건 5천만 원짜리. 뭐 미국식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7천, 8천 같은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세미 캠핑카입니다. 가로치고 스타렉스라고 했지만 르노 마스터도 여기 포함됩니다. 개조 비용은 침상만 개조하거나 뭐 일부만 개조해서 500부터 맥시멈 한 3천만 원, 비싼 건 한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차량 가격을 뺀 개조 비용입니다. 물론 카라반은 차량이 아니니까 이제 카라반 자체 비용이 되겠죠. 자, 크게 요 세 가지의 다른 점은 모터홈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워실 안에 변기가 있는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카라반도 소형이 아닌 경우엔 대부분이 있습니다. 세미 캠핑카는 그 안에 구조상 굉장히 좁기 때문에 화장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르노마스터는 높이가 있고 전고가 있어서 좁은 공간 안에서도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 넣는 경우가 요즘의 트렌드고요. 자, 스타렉스 경우에는 화장실은 없습니다. 장점은 모터홈은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다양한 시설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서서 돌아다니거나 뭐 거실에서 뭐 일어서서 설거지를 한다던가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성은 이 카라반 대비 이동성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캠핑을 가서 카라반을 끌고 어떤 노지를 갔는데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갑자기 뭐가 필요해서 슈퍼를 간다던가 요 장치를 연결했다 뗐다 하는 것 자체도 매우 귀찮습니다. 하지만 모터홈은 그냥 놀다가 출발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동성을 장점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카라반의 장점은 내가 이미 SUV나 뭐 데일리카가 있는 경우에 이 카가 있는데 다시 모터홈을 산다는 거는 이중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데일리카를 가지고 있으면서 차는 매일 쓰면서 내가 필요할 때 캠핑을 갈 때만 이 카라반을 연결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큽니다.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이 모터홈은 데일리카로 쓰기가 힘듭니다. 속도도 안 나올 뿐더러 연비도 낮고요. 그리고 이런 큰 차를 끌고 뭐 회사를 간다던가 어디 마트 같은 데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데일리카로 힘듭니다. 세미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이동성입니다. 어디 노지를 가서 놀다가 문 닫고 출발하고 그리고 제일 큰 부분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르노 마스터는 제외입니다. 스타렉스 경우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까 장점을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이 됐는데요. 단점은 모터홈은 지하 주차장 들어가지 않습니다. 2.8m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카라반은 이 카라반을 아파트 주차장이나 뭐 빌라 혹은 다세대 주택 같은 데서도 이 카라반을 주차해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뭐 관리소에 얘기해서 돈을 더 주고 주차해 주는 곳도 있지만 요즘엔 막 입주민들이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 카라반은 보통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떤 공영 주차장을 월로 끊는다던가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저렴한 주차장을 찾아갖고 여행을 갈 때 그까지 차를 타고 가서 카라반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비용이 추가됩니다. 보통은. 자, 여기는 단점 적지 않은데 세미 캠핑카는 이 화장실, 샤워실 없다는 것과 또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 두 개의 그 형태보다는 설비 장치가 낮게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차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터홈, 포터, 봉고, 시티밴, 워크스루밴 대부분 이런 차량들로 만들어지고요. 트럭 위주죠. 그래서 옵션이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 캠핑카는 스타렉스나 르노마스터가 국내에는 대부분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미 캠핑카의 차종별 특징입니다.
크게 스타렉스랑 르노마스터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스타렉스 요, 요 형태의 외관은 거의 동일합니다. 르노마스터도 밖에서 봤을 때 캠핑카인지 아닌지 거의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세미 캠핑카입니다. 먼저 스타렉스 가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나오는 스타렉스 기준으로 밴부터 해서 뭐 12인승, 11인승 승합차까지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략 한 2,500에서 2,9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노 마스터는 이 버스라고 불리는 긴 승합차 형태가 아니라 보통은 다 그 화물을 실는 밴 위주로 캠핑카를 만듭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3,000에서 3,500 정도,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레인지가 요 정도 되고요. 사실 500만 원 정도 차이는 차값에서 봤을 때 큰 차이는 아니죠. 그러면 좀 큰 르노 마스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밑에 나와 있지만 전고가 2.5m 가까이 됩니다. 르노 마스터는. 그래서 옛날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스타렉스는 2m에서 2.1m 정도, 요 정도의 높이를 가집니다. 이렇게 팝업 텐트가 얹어진 형태의 스타렉스도 이 팝업 텐트를 내리면 거의 원래 차량에서 높이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하 주차장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조 비용을 한번 볼게요. 일부만 개조해서 한 500짜리부터 최대 맥시멈으로 3천만 원까지 개조 비용이 들고요. 스타렉스 경우에는 르노 마스터도 최소로 제가 본 그 업체별 가격을 봤을 때 1,500에서 3,000, 조금 더 쓰면 4,000까지도 들어가는 르노 마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조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이 전고가 높고 그리고 공간이 스타렉스보다 조금 넓기 때문에 밑에 적혀 있지만 바닥 난방 기능이나 뭐 큰 전기 장치, 배터리, 큰 인버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좋은 설비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개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자,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 주차장, 그리고 이 팝업 텐트를 보통 스타렉스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왜냐면 두 명밖에 밑에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을 가가지고 4명까지 자게 하려고 이런 팝업 텐트를 설치를 하는데 이 팝업 텐트 설치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팝업 텐트로 4명까지 잘 수 있습니다. 르노마스터 경우에는 워낙 개조 비용도 비싼 데다가 사실 공간이 얘보다 조금 넓기 때문에 한 3명? 맥시멈 팝업 텐트 없이 4명까지 잘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팝업은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르노마스터의 장점은 전고가 높으니까 이 안에 올라가서 서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입구로 들어가면 보통 일반적인 구조는 여기에 화장실을 설치를 합니다. 샤워도 할 수 있고요. 단점은 장점에서 또 설명이 드렸는데요. 실내가 좁아서 거의 잠만 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캠핑 가면 다 밖에 나와서 뭘 먹고 하죠. 먹고 들어가서 잠자고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뭘 씻는다든가 안에서 뭐 거창한 거 할 수 없습니다. 안에서 먹는 거 자체도 불편합니다. 르노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침실도 있지만 거실도 한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거실 정도의 공간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종의 단점인데요. 스타렉스는 현대 기아차에서 나온 스타렉스는 그 오토 기어가 되고 그래도 요즘 나온 차 보면 그래도 승용차보다는 아니지만 옵션이 좀 있습니다. 르노마스터 경우에는 오토 기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운전에 조금 미숙하신 분들은 이 오토 기어 없는 것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 다음 스타렉스 캠핑카의 업체별 레이아웃 그리고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업체들은 이 외에도 많은 다른 업체들이 있는데 그걸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레이아웃이 다르거나 혹은 유명하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업체 위주로만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레이아웃에서 나머지 업체들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자, 먼저 현대 순정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현대차 대리점에서 파는 캠핑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세미 캠핑카를 사려고 하신 분들이
좀 많이들 구매하시죠. 그리고 다음 업체는 유로벤이라는 그 차 모델이고요. RV 컴팩스 코리아라는 업체에서 만드는 요 레이아웃입니다. 유니벤은 유니캠프라는 업체에서 만드는 레이아웃이고요. 벤텍의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기타 조금 영세한 그런 업체들은 이런 형태의 캠핑카를 제일 많이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트를 자체 개발하려면 비용 많이 들고 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면 전체를 침상으로 쓰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짐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스타렉스에는. 자, 가격을 한번 볼게요. 차값을 뺀 비용입니다. 차값은 아까 앞장에 설명드렸지만 스타렉스는 한 2,500에서 2,900 정도 하고요. 합하면 대략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그리고 자, 가격을 보시면 순정 스타렉스 캠핑카 얘도 옵션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빠지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꼭 넣어야 하는 옵션들을 다 넣었을 때 기준으로 다 이 가격을 책정해 봤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유로벤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 요 업체보다는 여기가 조금 저렴합니다. 유니벤은 선택의 폭을 넓게 다양하게 해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200에서 2500 정도는 들어야 캠핑카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벤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가고요. 2500에서 3000 더 비싼 건 더 넣으면 옵션을 넣으면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일반 업체에 가서 이런 형태로 캠핑카를 개조해 달라고 하면 팝업이 일단 여기는 없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들은 팝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팝업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들이면 요런 막 냉장고, 뭐 싱크대, 전자레인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탑승 인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운전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탈 수 있는 인원이고 뒤에가 이제 잘 때 누울 수 있는 인원입니다. 요게 왜 나눠져 있냐면 요런 시트가 이 안전벨트가 있어서 실제 운행을 할 때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시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탑승 인원과 취침 인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런 침대 위에 앉아서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법에 걸리고요. 두 번째는 앉아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커브를 틀 때 밀려서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그럼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탑승 인원 보시면 현대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4인 탑승, 4인 지침, 유로엔도 마찬가지로 4인 탑승, 4인 지침. 그 다음에 유니벤 같은 경우에는 뒷열을 이제 3명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가지고 5인 탑승, 4인 지침. 벤텍도 여기 2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인 탑승, 4인 지침.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열 시트가 요런 업체들은 대부분 11인승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앞에 2명, 뒤에 2명 혹은 앞에 2명, 뒤에 3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 업체는 그래도 아이 한 명은 타야 되니까 앞열의 3인승인 12인승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탑승, 2인 지침. 그러니까 어른 2명, 아이 1명 정도는 잘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침상 시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상 시트란 이 운전석과 조수석 뒤에 있는 시트를 말하는데요. 그 뒷바지가 뒤로 눕히거나 혹은 앞으로 접혀서 침대를 만들어준 시트를 침상 시트라고 합니다. 그때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등받이가 뒤로 눕혀서 침대로 만들어지는 걸 후방 폴딩 시트, 등받이가 앞으로 접혀서 침대를 만들어주는 게 전방 폴딩 시트입니다. 장단점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전방 폴딩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등받이가 앞으로 접혀가지고 장점이 짐을 여기 있거나 앞쪽에 또 짐이 있어도 그냥 이 등받이만 접어갖고 다시 짐을 올려놓고 빼고 다시 펴고 요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편합니다. 단점은 이 등받이가 접혀서 침대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 높이 자체가 높아지면은 침대 전체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스타렉스 전고가 2m에서 2.1m 정도니까 요 높이가 높아지면 우리가 앉았을 때 머리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를 높이지 못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탑승한 인원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장거리를 갔다 오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 의자를 앉아본 사람들한테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불편할 것 같고요. 후방 폴딩 시트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불편한 게 여기 짐이 있거나 뒤쪽에 짐이 있으면 이 의자를 끝까지 당겨야 이 침대가 눕히는데 일단 짐을 다 빼야 되고요. 뒤에 또 짐이 막 있으면 빼서 눕혔을 때 이 간격을 맞춰줄 때 또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위에 침대를 만들었을 때 짐을 올렸을 때 짐을 다 치우고 다시 접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신 그 실제 원래 순정 시트랑 이 후방 폴딩 시트랑 앉았을 때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 탑승하는 사람에게는 편하겠죠. 벤텍의 시트도 마찬가지로 후방 폴딩 시트고요. 이렇게 종아리 부분을 받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시트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겨울에 이렇게 전기 매트를 깔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열선이 있으니까 전기 매트를 따로 안 사도 되겠죠. 그다음에 일반 업체는 시트가 없으니까 그냥 짐을 놔두고 자기도 하고 그냥 출발해도 되고, 대신 이제 3명이 맥시멈이라는 점, 여기에 시트를 못 놔두기 때문에 더 이상 탑승이 불가한다는 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각 업체별 특징을 하나씩만 골라봤는데요.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하나씩만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현대 스타렉스 캠핑카 경우에는 판매량도 많았고요. 그리고 시작하는 연도 자체도 빨랐기 때문에 이 가구 같은 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S로 찍어내는 방식이라서 마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보시면 내가 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백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에어컨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로 캠핑카에 들어가는 무시동 에어컨이라고 적힌 거는 에어컨 그냥 그 애프터마켓에서 산 무시동 에어컨을 12V를 연결해 갖고 그냥 장착해 놓은 건데, 이 유로벤에서는 자동차에 있는 순정 에어컨의 컴프레셔를 보조 배터리 전기를 이용해서 컴프레서를 돌려서 압축해 가지고 에어컨을 돌리는 방식이니까 진짜 무시동 에어컨이 되겠죠.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리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뒷면으로 어떤 레일 방식의 서랍이 있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특징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텍 같은 경우에는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고, 주방이 보통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체들은 옆면에 냉장고가 있거나 싱크대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벤텍은 후면에 주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업체는 이 냉장고가 보통 여기 앞에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싱크대 있고 앞쪽에 있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스타렉스 캠핑카를 사고 굉장히 놀란 게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납산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전기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한 저로서는 인버터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220V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납산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인버터를 사용해서 220V를 써야 하는 드라이기,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납산 200A 가지고는 어떤 거는 아예 저전압이 걸려서 가동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신 분 중에서도 납산 배터리를 띄어내고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하고 또 인산철 충전기를 사고 인산철 한전 충전기를 또 사고 그리고 인버터를 장착하고, 그 비용 다 합하면 대략 한 200A라도 3,400 정도 합니다. 업체에서 제작할 시에는. 그게 이중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로벤의 단점은 적진 않았는데 거의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졌음에 불구하고 수납함이 적습니다. 스타렉스 캠핑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실제로 수납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못 써요. 여기가 냉장고인데요. 유로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여기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스타렉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일 방식으로 수납함이 크게 두 개 있고 또 서랍장 두 개가 있고 또 의자 뒤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불도 넣을 수 있고 막 아기 용품까지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요. 유로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예 냉장고로 박혀 있고 여기 수납장이라고 하지만 열어보면 싱크대 공간이 있어서 얼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요 캠핑카에 비해 보면은 여기 전체가 수납장인데 여기 뭐 전기장치가 여기 있다던가 그래서 작은 수납장으로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유니벤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달면 작은 수납장을 옆에 벽면에 붙여주긴 하지만 수납장 자체가 없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측면에 수납장이 없으면 짐을 여기 뒤에 놔두거나 앞에 놔두거나 의자 위에 올려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캠핑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짐을 꺼내고 뺐다 하는 과정이 많아지시면 캠핑을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캠핑 갈 땐 수납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벤텍 같은 경우에는 같은 등급의 설비들을 장착을 하더라도 더 고가입니다. 이 업체에서 보면 뭐 바닥재나 뭐 어떤 재료들을 고가를 썼다고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좀 고가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없기 때문에 침상 시트를 이 시트를 개발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개인 업체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3인 탑승이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조수석, 보조 시트. 그거에 이제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자는 곳은 팝업 텐트가 없으면 2명을 눕고 최대 3명까지 누울 수 있는데 뭐 더 많은 탑승 인원이 들어가야 되나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나 같이 여행 다니시는 분들의 인원수에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업체들이 이렇게 목재를 재단해 가지고 피스를 박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 목재를 재단하는 거는 그 재단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틈이 벌어지거나 혹은 삐걱대거나 뭐 그다음에 잘 안 맞아가지고 아구가 안 맞아갖고 뭐 샌다던가 그런 게 신뢰도를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재다 보니까 습기에 취약합니다. 뭐 어떤 자작나무나 이런 걸 쓰면은 그리고 뭐 코팅을 하면 완벽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구들 보시면 한 10년 쓰면 이 자중이에서 처지거나 그러거든요. 두꺼운 걸 쓰더라도 어쩔 수 없이 처지는 부분은 생깁니다. 그래서 10년 더 길게 봤을 때 20년 썼을 때 이것이 버텨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팝업 텐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팝업 텐트는 요청하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 팝업 텐트는 대략 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000만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팝업 텐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차량이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열리느냐 뒤로 열리느냐, 이게 전방 팝업이고요. 이게 후방 팝업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방 팝업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도 전방 팝업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 우측면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 들어가는 출입구 쪽이 개방감이 있어야 사용하기가 편한데요. 뒤쪽에 있으면 예를 들어 옷을 갈아입는다고 치더라도 전방은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면 되지만 후방은 들어가서 신발 벗고 옷 갈아입고 다시 신발 신고 나오고 이때 또 수그려야 되고 이쪽 부분을. 그리고 두 번째, 이 팝업 텐트로 올라가려면 뭔가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전방은 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면 이렇게 누울 수 있습니다. 후방은 이 벽면에 턱이 있다고 하는데 턱이 좁아갖고 위험하기도 하고
조금 더 불편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캠핑카 업체별로 레이아웃 및 특징을 봤고요. 자, 다음은 캠핑카 내부의 설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캠핑을 하면서 필요한 캠핑카 장비 순으로 나열했는데요. 사실 이 장비는 많을수록 좋지만 공간의 제약과 비용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다 넣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다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캠핑카의 전기장치입니다. 캠핑카를 샀으면서 전기를 안 넣는다? 이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기가 있고 없음에 따라 삶의 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전기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 겨울이나 여름에 춥고 덥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캠핑을 안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치는 제 생각에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생각에 뭐 가구 예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은, 그래서 전기장치는 배터리가 납산인지 인산철인지, 그리고 인버터가 몇 킬로와트인데 순수 정면파가 달렸는지, 혹은 전격 전격 전력이 2000와트 이상인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버터는 제 생각에는 전자레인지를 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커피포트 드라이기 제 경험상 많이 쓰진 않았고요. 뭐 가서 머리를 감다든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있고 없음에 따라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버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가 있어야 이 무시동 히터를 쓸 수 있고, 냉장고, 전기장판을 쓸 수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쓰기 위해서 전기장치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했고요. 혹자는 그냥 자동차 히터를 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소음도 소음이지만 밤새도 키고 나면 기름값이 만원, 15,000원, 2만원, 뭐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소음도 적고요. 그리고 기름은 1리터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 2,000원 정도 쓰고 밤새도록 따뜻할 수 있는 좋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시동 히터를 넣었고요. 겨울에는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 캠핑을 못 갑니다. 그래서 업체는 이 무시동 히터를 잘 만드는 업체는 에바스페커, 에바스토입니다. 가격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정도고요. 냉장고도 세 번째로 넣었습니다. 여름 외에도 음식이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맥스팬입니다. 겨울에는 문만 열어도 추울 날씨가 많은데요. 그때 실내에서 어쩔 수 없이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조리를 할 때 냄새를 빼내는 역할로 굉장히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회전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넣어서 선풍기 대용으로 쓰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꼽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싱크대입니다. 사실 캠핑장 가가지고, 캠핑장은 이제 개수대가 있으니까 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캠핑카를 사면 노지를 가려고 캠핑카를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캠핑장을 가려면 굳이 캠핑카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지에 가서 설거지를, 간단한 설거지 정도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양치할 때, 그리고 간단히 얼굴 씻을 때, 그때 싱크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넣었고요. 사실 여섯 번째 수납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납장이 없더라도 캠핑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춥거나 더우면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를 좀 뒤로 밀었고요. 수납장은 무조건 크고 많은 게 좋습니다.
큰 게 많으면 좋지만 공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작은 걸 여러 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캠핑카 업체에서 이미 큼직큼직하게 몇 개만 만들고 작은 꼬지 같은 거는 스스로 DIY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납장을 몇 개 정도 만들어 주느냐를 평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팝업 텐트로 넣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팝업 텐트를 제일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 많은 역할을 하느냐, 얘를 빼고 전기장치를 훨씬 업그레이드 하는 게 심리적인, 심적, 정신 건강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다락방 같은 효과를 내서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겨울이나 비가 올 때 사용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 위에 뭐 배관을 연결해서 히터를 틀기도 하고 전기 매트를 넣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너무 추우면 그 팝업 텐트를 올릴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 장비들은 더 많이 있지만 일단 필요한 장비를 우선순위로 나열해 봤습니다. 다섯 번째, 내가 만약 스타렉스 캠핑카를 다시 산다면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업체에다가 전기 장치를 의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전기를 요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 전기함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 같습니다. 전기 만드는 법은 따로 영상을 전기 설치하는 법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용량은 인산철 400A 메리평 파워뱅크가 요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한 130에서 150짜 정도 하는 걸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인버터는 전격 전력 기준 3kW. 이것도 대륙산으로 사면은 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쓰면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뭐 드라이기 커피포트는 충분히 돌릴 수 있고요. 나머지 뭐 냉장고 무시동 히터는 밤새도록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침상 시트가 있는 제품을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접었다 폈다가 굉장히 귀찮고요. 또 전방 폴딩 시트를 하더라도 의자가 낮아갖고 거기 타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라면 3인 가족이라면 이런 형태의 일반 침상형 구조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는 우리 유명한 알피쿠 형태 있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요것도 의외로 하시다 보면은 음식을 여기에 층층이 쌓아야 돼서 위에 걸 덜어내고 밑에 걸 집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외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분리형으로 이렇게 큰 100리터짜리를 넣겠습니다. 네 번째는 청수통입니다. 메이저 업체에서 만드는 청수통은 옆에 청소 주입구를 넣어서 아쿠아통을 들고 와서 펌프로 뭐 물을 주입하고 이런 방식인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닐 때 물을 받아가지고 붓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싱크대 밑에 청수통이 있는 그런 구조를 사서 청수통을 들고 물을 받아서 집어넣고 이런 구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수통에다가 청수 주입구를 만들었고 넣고 하는 게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생각 외로 불편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량 우측면에다가 샤워기를 꼭 설치할 것 같습니다. 이 주 출입구가 오른쪽 측면이라고 했죠. 발 씻는다든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랑 함께 다니기 때문에 강아지 발을 꼭 씻겨야 되는데 여기다가 샤워기 설치하면 강아지를 들고 발 씻기고 넣고 하겠죠. 그래서 샤워기는 뒷면이 아니라 우측면에다가 설치하겠습니다. 맥스팬을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위치는 싱크대 위, 그러니까 불을 조리하는 데 윗면, 그러니까 차량의 앞쪽 부분에 중앙 부분에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잘 때 뭐 바람이 얼굴로 나오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그 정도로 맥스팬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람을 들어오게 하면 그 정도로 충분히 시원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DIY 할 거는
후방문에 이제 안에서 밖으로 열리게 하는 스위치 줄 하나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V도 자작하신 분들 많습니다. TV를 뭐 천장에 달거나 혹은 옆면에 달거나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빔 스크린, 커튼 이 정도는 스스로 DIY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캠핑카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영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댓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다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